제211차 최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온통 천안함 침몰 사고 이후에 초동 대응을 비롯한 사고 수습을 위한 노력, 또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 이후에 정부의 대응이 매우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원인 규명을 하는 데는 물론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당연히 기다릴 것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은 기다리지만 할 일은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옳다. 지금 무엇보다도 정부 당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 불신을 해소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될 시점이라고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첫째는 제때 필요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한꺼번에 정보가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무작정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 군사기밀을 비롯해서 꼭 기밀주의가 유지되어야 할 것은 당연히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적절한 수준의 공개, 비공개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만, 어떠한 것도 숨기거나 가공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국민적인 관심을 얻고 있지 못합니다. 이 민관합동조사단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적절한 관심 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민관합동조사단은 국민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조사단이어야 되고, 국회의 참여도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청와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집착,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제 4대강 사업이 국제적인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방한한 바 있는 세계 3대 환경단체 하나인 지구의 벗 국제본부의 니모 배시 의장은 4대강 사업은 녹색 성장이 아니라 환경 파괴, 세계 환경단체들과 연대해서 저항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청와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집착증을 좀 버리고 정말 대한민국이 절제 환경을 파괴하는 나라로 분류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정운찬 총리가 천안함 침몰 문제로 국민 여러분들이 큰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는 상황에 4대강 공사 현장을 방문해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정운찬 총리는 사실은 민생 문제, 국정 현안들을 제대로 챙겨야 될 텐데, 취임하자마자 세종시 총리를 자임하더니 이제는 4대강 총리로 변신하려고 하는 것이지 적절치 않다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청와대가 지난 3월 31일 날 정책 소식지를 발간을 했는데 이거 참 적절치 않습니다. 죽어가는 4대강 지금 꼭 살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정책 소식지를 3월 31일 발간했다고 하는데, 내용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시기도 적절치 않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서 함안도와 달성보에 발암물질이 대량 함유된 그 퇴적소에 대한 문제를 일부 잘못된 기준을 적용한 오류다, 이렇게 부정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야말로 4대강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전문가들과 확실하게 문제를 제대로 규명하는 노력을 정부가 함께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건래 원내대표님 말씀 있겠습니다. 천안함 참사 사건 신뢰회복 관련해서 선생님들께서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몇 가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군 당국, 정보를 통제하고 그리고 이제 정보를 왜곡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국민적인 불신과 저항이 나로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이런 상황을 인식을 해서 이 민군 합동조사단의 책임자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민간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 표명을 했는데 이 책임자를 민간인으로 임명을 해서 단순히 외양만 그렇게 갖추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상황 자체를 은폐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민간인 중심으로 기부 자체를 꾸리는 게 옳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민간인 전문가들 중심으로 꾸려야 그래야 일단 거기서 믿을 수 있는 결과 내놓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가해서 오늘 오전 11시에 이 생존자들 기자회견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지켜볼 텐데 그야말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이제 생존자들 기자회견만으로 그치지 말고 그야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이 사건 푸는데 문제 푸는데 되려고 한다고 그런다면 우리 민주당의 진상조사단 이분들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우리 민주당의 요청 사도들에서 면담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할 텐데 이분들을 증인으로 저희가 채택할 테니 여기에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절단면의 공개 여부가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절단면 공개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 이 부분은 이 사건의 원인으로 파공을 들다가 배출 후에 절단으로 바꿨습니다. 반파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원인과 관련된 직접적 이 관계가 있는 절단면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 인양 후에 이제 원인 규명한다고 해놓고 원인 규명이 아니라 원인 조작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공개한다 안 한다는 게 그런 논쟁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공개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해야 그래야 원인 규명과 관련된 결과 믿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지금 교신 기록 공개 문제, 군사 기밀 문제 운운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군사 기밀 유치를 막으면서 그 문제 풀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좋게 이것도 공개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KMTDS 기록도 공개를 해서 이 바로 천안함의 이 사건 전후의 궤적과 관련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KMTDS의 영상들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TOD 이 화면입니다. TOD 동영상도 그 당시 사건 이후 침몰 이후 상황만 공개를 했는데 지금 전문가들 또 그리고 TOD와 관련해서 이미 경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바로 그 사건 전 기록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조건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이 부분도 분명하게 밝혀야 의문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점들이 이제 불켜지고 정리가 그래야 신뢰 회복할 수 있고 아울러서 이 지휘계통 있는 분들의 책임 문제가 정리가 돼야 완전한 신뢰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